바이러스의 기본 단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잘 출제되지 않는데 출제가 되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시술에서 자, 생명시술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성 누구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생물도 구성하는데 그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 기준이 무엇이에요, 얘들아?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 기준 누구야? 몸이 자 생물 뭐가 생물이야? 생명이 있는 거. 네, 생명이 있는 거요. 자, 저런 답도 처음이었거든요. 자, 제 생각에는 항상 이상한 답이 나오는데, 자, 생명이란 뭐야? 그때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살아있는 거요. 이런 무슨 국어적인 대답이에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살아있는 게 뭐야? 숨 쉬는 거요. 야, 숨 쉬는 게 뭐야? 산소 마시고 이상한 탄소 내쉬는 거야. 여기부터는 약간 과학적인 대답이었어. 그래서 그 과학적인 대답을 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럼 물은 생명이에요? 무생물이에요? 그랬더니 생물이라는 거야. 왜? SBS 캠페인 물은 살아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매스컴의 발달이 새끼들 다 망치는구나. 선생님 왜 물이 생물이냐고 물어봤냐면 물에도 산소가 녹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걔 사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잘 가게 접근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기대치 높은 상태에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몸이 세포로 되어 있으면 생물이고요. 몸이 세포가 아니면 생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야.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는 아니에요. 그리고요, 공기 중에서 떠다닐 때는 생명체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야 얘들아? 생명체 몸에 들어오면 그때서는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생물의 역할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과학은 보면 항상 그 중간 단계가 모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자, 이 생물은 크게 세포로 되어 있는 애를 생물이라고 하고요. 이 세포를 크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눠요. 그런데 다세포 생물도 단세포 생물도 다시 한번 분류를 하면 식물과 동물로 나눠지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고1 때의 마지막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식동물로 나눠졌고요. 식물도 동물도 누구이니만큼 생물이니만큼 공통의 생물이니만큼 둘 다 공통으로 접근하는 구성 단계가 있죠. 그래서 공통 무슨 단계라 구성 단계로 들어가 보면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그 근육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세포가 필요해요? 근육세포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근육세포 한 개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얘들아?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육세포가 정말 여러 개가 모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얘들아? 근육이라는 특정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전히 수축과 이완은 안 돼요. 수축과 이완하려면 여기 뼈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세포가 모여서 누굴 만듭니까, 얘들아? 조직을 만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같은 세포가 모이는 단계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같은 세포의 누구요, 얘들아?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보면 다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모여있잖아. 그치? 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같은 세포의 모임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붙어, 얘들아? 골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결합조직. 우리가 뼈에 별의별 게 다 붙어 있잖아요. 결합조직. 그 다음에 여기에 상피세포, 피부를 둘러싼 세포, 상피세포의 모임, 상피조직. 그 다음에 여기에 뉴런, 무슨 조직 얘들아? 신경조직. 이런 게 다 지나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기관이 됩니다. 자, 무슨 조직이 모여서 얘들아? 여러 종류의 누가요, 얘들아? 조직이 모여서요?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같은 세포의 모임이 모였다 그럼 조직인 거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였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세포의 모임은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였대요. 야, 이건 여러 종류는 아니잖아. 여기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야 여러 종류의 조직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답은 기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해버리면 낚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답을 골라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였다라고 하면 기관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누구요? 개체가 되고요. 개체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독립된 누가 됩니까, 얘들아? 생명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 구성 단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식물이 먼저 탄생했죠. 식물의 무슨 단계가 구성 단계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식물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네들의 구성이 누구 되어 있어요, 얘들아? 뿌리, 줄기 누구로 되어 있죠, 얘들아? 잎으로 되어 있죠. 뿌리에서 누구를 흡수해요, 얘들아? 물, 양분을 흡수해요. 줄기를 통해서 누가 이동해요? 양분이 이동해요. 나뭇잎을 통해서 양분이 무엇되죠? 합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무슨 기관? 영양분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무슨 기관이더라?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꽃이 열리면 누가 떨어져요, 얘들아? 씨가 떨어지죠. 이 씨가 떨어지는 게 사실 이 식물에게 있어서는 아기를 낳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꽃에서 씨가 떨어졌으니 그렇죠. 이 친구는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식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개의 생식기관과 여러 개의 영양기관이 모여서 독립된 생명체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 그러면 얘네들의 단계에서 개체가 뭔지 기관이 뭔지 식물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아래 단계의 식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나뭇잎을 딱 잘라서 그 단면을 봤습니다. 얘가 나뭇잎이면 잘라서 이 단면을 본다는 얘기야. 나뭇잎은 무슨 면과 무슨 면이 있어요, 얘들아?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앞면과 뒷면이 있죠. 자, 그런데 앞면의 내부를 보호하는 무슨 세포, 얘들아? 피부세포. 요거를 우리가 무슨 세포라고 얘기하냐면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무슨 세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상피세포라고 얘기하고요. 식물의 경우는 표피세포라고 하고요. 표피세포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가 모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표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피 조직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두 개. 표피 여기도 표피 조직이에요. 됐나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요 밑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울타리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울타리 세포가 모여서 울타리 누가 되는 거야? 조직. 진짜 울타리 세포야. 애들이 진짜 그 이름 맞아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뭇잎이 초록색이죠. 나뭇잎에서 다 광합성을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나뭇잎에 있는 달려있는 잎자루를 딱 부러뜨려서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표면에 표피 조직이 벗겨져요. 투명합니다. 엽록소가 없어요. 엽록체는 이 울타리 조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표피 조직은 광합성은 안 해요. 내부를 보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무슨 세포가 있냐? 넓게 풀어진 면에 걸쳐서 있는 해면세포. 이것을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해? 해면조직. 됐을까요? 그런데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 둘 다 엽록체를 가져요. 야, 뭐야? 보호하는 애도 2명. 광합성을 하는 애도 몇 명? 2명. 얘네들은 비슷하게 생긴 조직이 2개씩 모여서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네.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피 무슨 개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조직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 둘이 광합성이 기본이죠. 식물의 잎에. 그래서 얘를 기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조직개. 똑같은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개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나뭇잎에 인맥이 있죠. 자, 이 인맥 부분은 자, 우리 무엇과 무엇이 이동합니까, 얘들아? 양분인 물과 누구요, 얘들아? 양분 중에 물이 이동하는 관과 우리가 무엇한 얘들아 만들어낸 포도당이 이동하는 관 누구요, 얘들아? 물관과 체관이 있어요. 이 물관과 체관은 둘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물관은 죽은 세포의 모임, 얘는 살아있는 세포의 모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끼리 묶여 있어 관다발. 식물은 묶으면 다발이라고 하죠. 관다발 무엇이야, 얘들아? 조직개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요, 세포가 모였고요, 조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누굴 만들었고요? 조직개를 만들었고요. 그 여러 종류의 조직개가 모여서 누가 된 거예요? 기관이 됐네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조직,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조직개. 됐을까요?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기관. 그 다음에 누가 되죠, 얘들아? 개체.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조직계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만나면 조직계가 있구나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굳이 막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막 달달달달 안 외워도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동물의 구성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자, 동물의 구성 단계로 들어가 보면 동물도 누구로 되어 있죠, 얘들아?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내 몸에 한 종류의 세포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내 몸은 얼마나 하등하겠어. 자, 무슨 세포가 있죠, 얘들아? 근육세포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이루는 상피세포 있고요. 그렇죠. 뉴런이라는 무슨 세포 있고요. 신경세포 있고요. 적혈구, 백혈구 무슨 세포 있어요, 얘들아? 혈액세포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뼈를 이루는 무슨 세포? 골세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같은 세포가 모여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조직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무슨 조직, 얘들아? 근육 조직,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조직, 얘들아? 상피 조직. 그 다음에 무슨 조직, 얘들아? 신경 조직. 이렇게 조직들이 돼요. 자, 이제 저 조직들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봅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밥 먹고 소화만 시키려고 해도 위장이라는 소화기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요. 위장 표면도 누구로 둘러싸여 있어요, 얘들아? 피부로 둘러싸여 있죠. 그치? 그러니까 근육 조직에 상피 조직이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뉴런이라는 신경 조직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래서 알아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야, 위장 하나만 만드는데도 무엇이 동원됩니까, 얘들아? 여러 개의 조직이 동원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야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조직계는 없고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바로 조직들이 모여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장만 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소장암, 대장암 걸렸어. 이랬을 때 췌장암, 소장암, 뭐 대장암 이런 거 걸렸을 때 이런 거 다 떼내서 그냥 없애도 되게? 위장만 가지고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예요, 얘들아? 기관계. 소화하려면 그렇죠. 입, 식도, 위, 소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대장.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얘들아? 이장.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간도 있어야 소화가 완성돼요. 소화라는 기능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여러 개의 소화기관이 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예요, 얘들아? 기관계가 만들어지죠. 무슨 게, 얘들아? 기관계. 그래서 간이나 위장만 따로 떨어져서 그림이 나오면 기관이야. 그 다음에 기관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위장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소장 있고요, 대장 있고요, 이장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이렇게 해서 쓸개까지 있는 요 내장기관이 나오면 기관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관계? 호흡 무엇이에요, 얘들아? 기관계.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배설 무엇이에요, 얘들아? 기관계. 방광만 가지고 어떻게 소변을 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콩팥도 있어야 되고 오줌관도 있어야 되고 요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콧구멍 가지고만 숨 쉴 수 없죠. 기관, 기관지, 폐, 갈비뼈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로막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관계의 단계가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완성된 사람 누구예요, 얘들아? 개체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누구의 구성 단계를 본 거야, 얘들아?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본 거예요. 됐을까요? 자, 이제 요 파트에서는 사실 정말로 딱 몇 문제만 나와요, 얘들아? 요 한 문제만 나오는 단원이에요. 어떤 거요? 요 부분. 요 지금 설명한 거. 구성 단계 자체가 딱 한 문제만 나와요. 이제 생명 시스템, 얘는 사실 원래 중등부에 있던 단원들이거든요. 세포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진짜 단순한 게요. 특히 뭐 대단히 외가 필요하지 않는 단원들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세포로 들어갈 거야. 이 친구의 누구요, 얘들아? 구조와 누구로 들어갑니까? 기능. 선생님은 식동물 세포를 한꺼번에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들아. 요게 이제 세포예요. 자, 그런데 자, 너무 밑으로 내려간다. 자, 우리 세포 보면 자, 요렇게 해서 이 세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얘들아? 핵이죠. 그치? 이 핵 안에 무슨 물질 들어있어? 유전 물질 들어있어. 세포는 가장 중요한 걸 두 번 무엇합니까, 얘들아?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누가요, 얘들아? 핵. 무슨 물질이 들어있다? 유전 물질이 무엇했다, 얘들아?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이 안에 유전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테두리에 무슨 막이 있어요, 얘들아? 세포막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포막은요,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구분해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포막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물질을 넣어주기도 하고 뭐 해주기도 해요 얘들아? 빼주기도 해요. 그래서 구조 자체도 굉장히 똑똑한데 얘를 우리가 누구의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의 출입을 무엇한다 얘들아?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이 친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래서 스스로 양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누구라는 애가 있냐? 이 소세지처럼 생긴 얘가 미토콘드리아예요. 누구라고 얘들아? 미토콘드리아. 그렇지. 자, 이 친구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세포호흡 배웠죠? 네. 세포호흡의 목적은 누구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 호흡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그치?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면 내가 먹었던 맛있는 포도당을 운동할 때 쓰기 편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운동할 때 사용하기 편한 우리가 요런 에너지원, 이러한 화학물질을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TP라고 해요. 근데 ATP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APT라고만 안 쓰시면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ATP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먹어서 맛있다. 세포가 흡수하기 좋은 영양분은 포도당이고요. 우리가 쓰기 좋은 화학물질은 누굽니까 얘들아? ATP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이걸로 바꾸죠. 미토콘드리아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뭐 뜯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막 찢어버리면 그 영어 선생님은 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자, 우리요. 요렇게 해서 그래요. 자, 볼게요, 얘들아.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잖아요. 그러면 체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갑니다. 사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나 안 늘어나 얘들아? 늘어나요. 그래서 근육세포가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는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체육 교육과가 관련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잠깐만. 그렇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그리고 두 번째 세포내 소기관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몸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화학물질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단백질의 노예야. 항체 호르몬, 그 다음에 효소를 다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먹었던 누구를 얘들아 단백질에서 분해해서 만들어낸 아미노산으로 나한테 필요한 새로운 누구를 만들어요 얘들아?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만들어냅니다. 그 기관이 누구냐면 리보솜이에요. 누구라고 얘들아? 리보솜. 그런데 리소좀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 선생님 한 끗 차이 같은데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명과학에서요 용어가 살짝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리소좀은 그냥 안 가르쳐 줄게요. 리보솜. 근데 만약에 조금 어감이 다르다 그럼 그건 전혀 틀린 기관이니까는 뭐 같다라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리보솜에서 누구를 합성하냐? 너무 중요한 누구를 합성해요 얘들아?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합성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그 탈모에 관련된 그 영양제를 구매하면서 쿠팡에서 구매하면서 와 거기 진짜 후기가 몇백 개가 올라왔는데 다 이랬던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야 어느 정도 것이지. 야 머리숱이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꽉 찼다고 해가지고 니네보다 머리숱이 더 많은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정도면 노벨 화학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정도면 노벨 화학상 받으러 가야지. 말이 되냐고.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영양제를 야 수십 통 수백 통을 써도 무엇돼요 얘들아? 현재가 유지되거나 조금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막 좋아질 수가 없거든.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조작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몇백 개가 진짜 다 조작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네이버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똑같은 게 또 올라와 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쿠팡에서 샀으면 쿠팡에만 그 댓글을 올리잖아.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샀어요. 그렇지만 샀다는 게 참 비참하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몇 가닥이라도 덜 빠지면 난 거기에 만족한다야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는 게 서글프네요.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이요 내 몸에서 정말 머리카락을 만드는 케라틴 단백질이 많이 합성되면 선생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제공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리보솜은 호치키스를 찍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리보솜이면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아미노산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얘네들 한 세트로 만들어주는 게 리보솜.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누구예요 얘들아? 단백질이 무엇 해야 돼요 얘들아?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핵의 표면에 보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들아? 핵공이라고 하는데 이 핵공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나와요 얘들아? RNA가 나와가지고 리보솜에서 합성해야 될 단백질에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됐을까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핵표면에 이런 애가 붙어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포체라고 하고요. 어디 내도요 얘들아? 핵 안에도 사실은 누가 필요합니까? 애들이 자꾸 유전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핵 안에는 DNA만 들어있어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 안에 누구도 있어야 돼요 얘들아? 단백질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있어야 돼요? 단백질도 있어야 돼. 야 그럼 내가 단백질을 합성을 했으면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자 그걸 운반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누구예요? 소포체예요. 소포가 원래 우리말로 누구예요? 택배잖아. 그치? 우리 쟤네 물질이 이동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소포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일단 단백질을 무엇한다 얘가 운반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요 지질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요 말씀을 작년 재작년에도 하셨었어요. 나오진 않았었지만 자 누구를 합성합니까 얘들아? 지질을 합성해요. 그리고 누구예요 얘들아? 소포체 표면에 리보솜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그냥 뭐 들어만 두세요. 뭐라고요 얘들아? 매끈면 소포체, 무슨 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그쵸? 알아만 주시면 되고요. 기껏 해봐야 뭐 이거 무슨 소포체라고 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저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가지고 외부로 나가야 할 경우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누가 있어요 얘들아? 골지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골지체.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단백질을 수송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골지체예요. 수송하거나 분비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골지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세포가 탄생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몇 가지의 기관들을 배운 거예요. 이게 있어야 얘네들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 노폐물이 발생하죠. 이 노폐물이요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안 빠져나갈 경우 내부에 저장을 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포. 뭐라고 해요 얘들아? 에포. 그래서 노폐물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노폐물을 저장했다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수분이 부족하면 그렇죠. 저기서 꺼내서 쓰기도 하고요. 저기는 노폐물, 색소 이런 것들이 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주로는 무슨 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냐? 식물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주로는 무슨 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얘들아? 식물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동물은 세포막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닥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경우에는 누굴 갖고 있어요 얘들아? 누굴 갖고 있어요 얘들아? 세포 누구를 갖고 있어요? 벽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포막이었고요. 얘가 세포 누구예요 얘들아? 벽입니다. 그렇죠? 얘는 내부를 무엇하고요?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무엇합니까?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세포벽은 딱딱한데요. 쟤는 살아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벽에 조금 흠집이 났어. 그래도 저 세포는 죽지 않아. 그런데 세포막에 흠집이 났어. 그럼 죽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 있죠. 세균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대다수의 세균은 핵막을 안 가져요. 저렇게 이중막을 갖지 않아요. 무엇합니까? 유전물질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냥. 그래서 세포막을 녹여버리잖아요. 얘는 그냥 죽어. 그게 항생제예요. 항생제가 얘만 녹이는 거야. 그러면 이 유전물질은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해. 됐을까요? 그래서 죽이긴 쉽죠. 대신 무엇합니까 얘들아? 변형도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 녹색 엽록소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누구요 얘들아? 엽록체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엽록체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이 엽록체가 무엇을 합니까 얘들아?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 같죠? 나를 외워주지 않으면 난 너무 슬퍼서 울어버릴 거야.
이거 하나 그림으로써 니네들은 잘 문제를 풀 수 있어. 쌤 노리고 그리셨죠? 네.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눈썹이랑 다른. 그럼요, 다 있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습득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포의 구조와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들아? 기능에 대해서 지금 살짝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뭐 이 구조를 아는 건 당연한 거야, 원래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봐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몇 겹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단일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막이 아닌 애가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중막은 어떤 애냐? 자, 아주 중요한 애들이 바로 핵,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왜 이중막이냐면 얘는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에요. 생물이 맨 처음에 탄생할 때 이렇게 세포막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누구요, 얘들아? 세포가 여기로 침투합니다. 난 보호가 필요해, 너의 세포막이 필요해 하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무엇했어? 요거 세포막을 밀고 들어와. 그래서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어. 됐을까? 그러다가 이 세포막이 얘를 이렇게 막으니까 얘가 이렇게 딱 잘리면서 이중막이 된 거야. 대박.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침투했어. 세포막을 밀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에 또 다른 막이 또 무엇합니까, 얘들아? 탁 마감이 되면서 이중막. 그래서 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요, 자체 DNA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어요. DNA는 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분을 잘 제공해주고 막 움직이잖아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체 복제해서. 중학교 때 복제해가지고 이거 세포수 늘리는 거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뭐 했다가 파괴돼서 엽록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햇빛이 많아지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증식을 해서 남아있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막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생물의 탄생적 기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핵,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엽록체. 얘네 셋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중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일막. 누구예요 얘들아? 소포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골지체.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F4. 요런 것들은 단일막이에요. 그 다음에 막이 아닌 거. 리보솜. 세포벽. 아니에요. 세포벽은 우리가 그 식물에만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양식동물 공통으로 있는 누구요 얘들아?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게 막의 구조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누구와 누구로 구별을 들어갈 거냐면 원형질이라는 용어와 후형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거는 원형질, 후형질 용어 자체를 따로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용어예요. 원형질이 뭐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생명활동을 위해서 가지고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것들을 원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형질 부분에서는 무슨 활동이 일어납니까 얘들아?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한테 아까 에코를 그리기 전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후형질은 무엇이냐면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누가 있냐면 아까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에코예요. 터져도 돼요.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세포벽. 무엇합니까 얘들아? 후형질이라서요. 세포의 생명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얘들아? 두꺼워지고 커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세포벽에 흠집이 난다고 해서 생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그 선생님 사실 EBS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는데 전 세계 희귀병이 걸린 사람이야. 우리 모든 생물은 사실 하나의 유전자에서 출발했잖아. 거기서 식물이 먼저 발달했고 거기서 이제 누구도 진화되는 거야? 동물도 나오게 된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전 세계 8명 미만으로 나는 기억해. 세포벽 같은 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네? 세포벽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피부가 나무 가지처럼 돼 있어. 그리고 갈라져. 건조해서. 그리고 얘가 떨어져 나갈 땐 안에 있는 진짜 피부까지 같이 떨어져. 피가 나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야, 아토피도 아픈데.
그래서 정말로 이런 그 나무 껍데기 같은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런 각질 같은 게. 근데 색깔도 진짜 그런 식이야. 이게 유전학적으로 DNA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사실 이런 게. 그런데 전 세계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10명 미만인 거잖아. 8명인가 6명. 그래서 이제 보고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박사들이 연구는 하는데 이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계를 내리기도 힘든 거야. 근데 약이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그걸 보고 야 진짜 무섭다. 이 난치병, 희귀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저런 유전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막 자세하게 이거를 막 이런 걸로 설명을 하진 않는데 뭐 어줍지 않은 나의 과학으로는 이런 유전자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우린 그러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세포벽이 이제 식물에만 보호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원형질, 후형질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어디 식물 어디에만 얘들아 세포에만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존재하는 기관이 있죠. 요게 무슨 벽입니까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세포벽이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엽록체가 됩니다.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꼭 운동장에 가서 광합성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물리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물리 선생님한테 광합성 좀 시켜주십시오 막 이래. 그러면 이제 고2 때가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야 나갔다 와 그래. 그래서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고등부가 약간 중등부랑 다른 건 억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근데 우리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이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는데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으셔. 항상 수업을 하다 여기 이렇게 침이 고여있던 거야. 그러니까는 여자애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그 선생님 수업 시간 전에는 2%라는 음료가 그때 나왔었어. 이제 막 나왔어.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사다 놓는 거야. 탄산음료는 선생님 몸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꼭 하나씩 사다 놔. 근데 제가 안 샀어. 그럼 누구야? 내가 사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렇게 했었던 때야.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자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좀 잠자는 시간도 주고 광합성 시켜주십시오. 그럼 나갔다 오라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고등학교 때 기억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세포예요. 그런데 오늘 이중막과 누구요 얘들아? 단일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확인 사살을 해야 해서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아까 선생님이 너무 똑똑하다고 초반에 칭찬했던 무슨 막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세포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누구요 얘들아? 세포막. 세포막. 이 세포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세포막에 누구요 얘들아? 성분과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갈 거냐면 구조로 들어갈 거야. 자,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 요렇게 생긴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그동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누굽니까? 인지질, 기름진 성분이에요. 머리가 글리세롤, 꼬리가 누구예요? 지방산, 기름진 성분이고요. 얘가 무슨 단백질이에요 얘들아? 막단백질이에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막단백질.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로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로 누가 이동할 수 있어 얘들아? 물질이 이동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저 머리 부분이 누구와 친해요 얘들아? 물과 친해요. 선생님 얘는 기름진 성분이라면서요? 맞아요. 기름진 성분인데 여기 인산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 이것 때문에 물과 친한 무슨 성 얘들아? 친수성. 물과 친해 머리 부분이. 꼬리 부분이 물과 친하지 않아. 무슨 성 얘들아? 소수성.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얘네들이요 어떻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느냐.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의 안팎으로 누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세포의 안팎으로 누가 있어 얘들아? 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물은 물끼리 섞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섞이는 거 알죠? 네. 물과 기름은 안 섞여요. 그러면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름진 성분 때문에 아래쪽은 물과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세포가 물과 분리가 돼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지질이 막을 중심으로 요렇게 해서 누구요 얘들아? 기름진 성분을 마주보게 배치는 거야. 친수성을 위아래로 이렇게 머리를 이제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융합될 수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무엇했어요 얘들아? 막단백질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콕콕콕 박혀있는 거야. 그리고 유동적이야. 움직일 수 있어서 툭 건드리면 막단백질이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고정화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구조를 인지질 몇 중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질 몇 중층 얘들아?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지질 이중층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얘가 단일막이에요. 인지질 이중층이 무슨 막이라고요? 단일막이라고요. 이중막은 인지질 이중층이 몇 겹 있는 거야? 두 겹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막이다 하면 틀려요. 이게 두 겹이 있어야 무슨 막이에요? 이중막이에요. 이리 온 게 단원이 따로 놀면서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틀려오는 거죠. 이중층이 두 겹, 이중층 자체가 단일막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세포막이 무엇을 이동시켜야 되라? 물질을 이동시키죠. 그래서 세포막에 누구요 얘들아? 물질 무엇이에요 얘들아? 이동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세포막의 물질의 이동을 들어가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선택적으로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똑똑하게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적 무슨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투과성이라고 얘기해요. 무슨적 투과성 얘들아?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알아두시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확산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확산이 고농도에서 어디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농도가 있다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죠. 설탕을 어디에다 섞으면? 물에 섞으면 무슨 물이 돼요? 설탕이 많아지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때 설탕과 물을 구별하는 과학적 용어. 얘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 녹이는 물질 누구예요? 얘들아 용매예요. 됐나요? 용질과 용매인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해요 얘들아? 용질이 이동합니다. 누가 이동해요 얘들아? 용질이 이동하는 거. 그럼 용매가 이동하는 걸 나중에 또 따로 배운다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얘네들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인지질 몇 중층이 있어요?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꽂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막단백질에 우리는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물질이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인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혀 있어요.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양쪽의 막단백질이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을 이동시켜요. 얘는 A라는 물질만 이동시킬 수 있고 얘는 누구요? B라는 물질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애는요? 전혀 이동할 수 없어요. 저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인지질 이중층 사이로 여기에 당연히 고분자가 이동해 저분자가 이동해. 이 틈보다 큰 물질은 이동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자만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만한 지방덩어리가 지나가면 못 통과해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눠져서 아주 작은 입자일 경우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치? 자, 이러한 확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확산을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확산? 단순 확산. 다시 말하지만 어떤 물질이 이동한다 얘들아? 기름에 녹는 지용성 무슨 분자 얘들아? 저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지용성 누가 이동하는 거야? 저분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저분자야. 그런데 어떤 애가 이동할 수 있냐? 여기에요. 누구라는 물질이 있냐면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B라는 물질도 있거든요. B가 암만 많아도 여기는 통과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 기름진 성분은 당연히 적분도 못해요. 그래서 누구만 이동할 수 있어요 얘들아? A만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 똑같아.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B라는 물질, B라는 물질 되게 많아. C도 있어. 상관없어. 누구만 이동할 수 있어? B만 전략적으로 잡아당겨. 그래서 이 B만 이동하는 요 확산을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해. 무슨 확산? 촉진 확산. 그래서 잡아당겨서 쟤네들을 빨아들이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동하는 게 무슨 성 물질이야?
수용성 분자들, 저분자들만 얘네들이 무엇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도당은 진짜 뭐 이렇게 덩어리가 좀 여기 있는 저분자보다 원체 덩어리가 크니까 뭐 좀 저분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에 녹말이 있다. 녹말은 이동 못해요. 포도당만. 단백질이 있다. 이동 못해요. 누구만? 아미노산만. 됐나요? 이게 단순합산과 촉진합산이야. 됐을까요?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에 누가 나와요, 얘들아? 예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요. 폐포에서 산소와 누구요, 얘들아? 폐에서 누구와 누구의 교환? 산소와 누구요, 얘들아? 이산화탄소 교환. 요거 자체도 누구예요, 얘들아? 단순합산이에요. 자, 그러면 O2와 CO2가 선생님 지용성 물질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식용유 열어놓고 식용유 뚜껑을 열어놓고 쓰잖아요. 산소 되게 잘 넣습니다. 그러면 발암물질 나와요. 그래서 절대 식용유 열어놓고 쓰면 안 돼. 그런데 먹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치킨 튀기는 이렇게 튀김집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열고 쓰죠. 그래서 엄마들이 튀김류를 안 먹이려고 하는 거야. 계속 공기에 노출돼 있잖아. 산소가 계속 녹아 들어가요. 산소는 지용성 물질입니다. 알겠죠? 특히나 엄청 저분자예요. 그렇죠. 근데 안 먹을 수 있나요? 정말 지우개를 튀겨도 맛있을 판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당이 얘들아? 포도당.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얘들아? 아미노산. 여러 가지 무슨성 입자 얘들아? 이온성 누구요 얘들아? 입자는 이곳을 통해서 통과를 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그래프인데요. 자, 얘네들의 그래프 이렇게 할게요. X축이 세포 안팎에 무슨 차야 얘들아? 농도차. 그 다음에 Y축이 이동 누구예요 얘들아? 속도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촉진합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양쪽의 농도차가 클수록 물질이 와 하고 막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져. 문제는 뭐냐면 A라는 물질이 이동하는 막단백질이 만약에 10개야. 10개면 A가 주변에 오면 초반에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A라는 막단백질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장 많은 양이 이동할 때는 최대 몇 개야? 10개.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번에 많은 양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확산의 경우에는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해집니다. 이게 촉진 확산이에요. 됐나요? 단순 확산 계속 들어오잖아. 들어오는 족족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속도가 무엇해요? 증가해요. 이게 무슨 확산이에요 얘들아? 단순 확산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이동하고요. 분자가 작을수록 또 빨리빨리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농도차가 클수록 빨리빨리 계속 이동하는 게 바로 단순 확산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사실 삼투 현상이에요. 근데 삼투 현상을 잘랐다 갈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삼투를 못 끝냈었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포만에서 무슨 얘기가 삼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세포막이 굉장히 뭐한 애라고 그랬었어 얘들아? 똑똑한 애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세포막은 선택적 누구의 출입이 가능하다 얘들아? 물질의 출입이에요. 와, 너무 디테일합니다. 너는과 너는 가지마 하기 위해서 인지질 이중 중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무슨 단백질이 있어요 얘들아? 막단백질이 있어요.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애,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애, 칼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애 모두 다 따로 무엇되어 있습니까 얘들아? 구별화되어 있습니다. 자, 삼투 현상 우리가요 누구요 얘들아? 똑같은 세포막이지만 삼투 현상을 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건데요. 자, 반투막이라는 막을 중심으로 한쪽은 무슨 농도야 얘들아? 고농도. 다른 한쪽은 누구예요 얘들아? 저농도가 돼요. 자, 그러면 농도가 높다라는 거 용질과 용매 중 누가 많다라는 거야 얘들아? 용질인 설탕과 물 중 누가 많다라는 거야? 설탕이 많다라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고농도의 물이 뭐예요 얘들아? 적어요. 자, 저농도에 설탕이 뭐예요 얘들아? 적어요. 물이 뭐예요 얘들아? 많아요. 그쵸? 자, 중요한 건 이 사이에 있는 무슨 막이에요 얘들아? 반투막입니다. 이 반투막이 입자가 조금이라도 크면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설탕은 용질이고 물은 누구예요 얘들아? 용매죠. 저 둘 중에 누구는요 얘들아? 용질인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게 한 거야. 야, 넌 안 돼. 넌 이동하지 못해. 그런데 세상 어떤 예외에서도 누구는 없어 얘들아?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가는 예외는 없어.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얘들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설탕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이 어디에 많아요? 얘들아? 저농도에 많죠.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해요?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물이 저농도에서 어디로 가요? 얘들아? 고농도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정말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만 갈까요? 아니요. 고농도에서 어디로도 가요? 얘들아? 저농도로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단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오는 것보다 많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그러니 고농도의 높이는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 저농도의 높이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느냐? 양쪽의 농도가 모여질 때까지 같아지거나 비슷해질 때까지. 자 이때 중요한 거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면 용매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 물분자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농도가 같아졌네 안 움직여 멈춰 이럽니까? 아니죠. 이동합니다. 단지 농도가 같아지면 양쪽에 이동하는 누구요 얘들아? 물의 양이 뭐 할 뿐이에요 얘들아? 같을 뿐이죠. 됐을까요? 그때 되면 이제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삼투 현상이란 누구요 얘들아? 반투막을 무엇으로 얘들아? 경계로 반투막을 경계로 무슨 농도에서 얘들아?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누가 이동해요 얘들아? 물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용매가 이동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하는 거 얘들아? 배추를 절이는 거 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시들어진 누구요? 야채를 물에다 담가 놓으면 싱싱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삼투 현상인데요. 자 시험 문제 조금 나왔을 때 오답의 그 위험이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모든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모든 기간에 무슨 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들아? 포도당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포도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위별로 농도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흙에다가 물과 동시에 잘 자라라고 뭘 주죠 얘들아? 비료를 주죠. 그렇지? 그런데 잘 자라라고 비료를 무엇한 거야 얘들아? 많이 준 거야.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흙이 상대적으로 무슨 농도가 돼요? 고농도가 됩니다. 흙이 상대적으로 무슨 농도가 되면서 고농도가 되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얘들아? 포도당에서 그러니까 식물에서 뿌리에서 어디로 얘들아? 흙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합니까 얘들아? 뿌리가 그렇죠. 무엇해요 얘들아? 말라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죽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얘들아? 그렇죠.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탐구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내용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보여줄게요. 자 탐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세포, 엄연히 동물 세포와 무슨 세포 얘들아? 식물 세포의 구조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동식물 세포의 세포막에서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액이라는 용액이 있냐면요. 등장액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등장액이 내 몸의 체액과 농도가 뭐하는 애예요 얘들아? 같은 애예요. 자 그러면 이 등장액 대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식염수가 있습니다. 식염수가 우리 몸의 농도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식염수가 나면 등장액이라고 써주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누구를 넣을 거냐? 세포의 크기 변화를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누구를 넣을 거야 얘들아? 적혈구를 넣을 거야. 누구를 넣을 거야 얘들아? 적혈구. 빨간색이니까 잘 보이죠? 네. 자 등장액은 농도가 같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뭐예요 얘들아? 같아요. 그러니까 암만 냅둬도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얘네들 고장액. 농도가 무엇한 용액 얘들아? 높은 용액이에요. 자 그래서 2% 3% 소금물이다 이러면 고장액이에요.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얘들아? 적혈구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안쪽이 농도가 더 낮거든요. 네. 여기가 농도가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물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많이 빠져나와요. 들어가는 양보다 나오는 양이 뭐하다 얘들아? 많다. 그치? 준서야 준서가 서 있어 그러면.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세포가 쪼그라들어 안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결론은 부피가 작아진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저장액, 농도가 낮은 용액이에요. 자, 그런데 저장액의 또 다른 말로 누구도 써요, 얘들아? 증류수. 증류수가 순수한 물이야. 나중에 문제를 왜 못 풀었나 했더니 선생님 3% 소금물,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식용수, 그 다음에 증류수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못 푼 애가 있는 거야. 증류수가 저장액이에요. 맹물입니다. 알겠죠?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어요 얘들아? 적혈구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 농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많이 들어가죠?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럼 세포가 무엇하죠 얘들아?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다가 무엇해요? 터져요. 요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용혈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서술형에서 어떤 문제를 틀려왔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런 표본이 나와 있어요. 자, A, B, C 해가지고 세포가 됐다 이렇게 커진 거야. A, B, C 이렇게 나왔어. 누가 봐도 얘는 어디에 넣는 거야? C. 저장에 그렇게 넣는 거야. C는. 그치? 자,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래.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왔더니 애들이 뭐라고 답을 써왔어 얘들아? 저장액에 넣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밖으로 나온 물의 양보다 뭐해서? 많아서 적혈구가 어떻게 됐다? 자, 그렇죠. 용혈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쓴 거야. 그림을 보세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런데 냅다 다들 용혈에 꽂혀가지고 죄다 용혈이라고 써온 거야. 우리요 고등부는요 문제에서 주는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조건에 맞게 서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빅뱅 우주론 같은 데도 마찬가지야. 별하고 은하는 달라요. 그런데 누구를요 얘들아? 은하를 별이라고 써놓으면 뭐예요?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 그림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이랬어요. 자, 그러면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냐? 식물세포는 무슨 벽을 갖고 있어요 얘들아?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죠 얘들아? 세포막이 세포벽과 붙기 일부 직전이 등장액이에요. 그런데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고장액이 좀 쪼그라들죠. 그래서 세포막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세포벽과 완벽하게 떨어진 모습이 눈에 띄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막은 원형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분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원형질 분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액에 집어넣으면 얘들아?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세포막이 무엇해요 얘들아? 커지게 돼요. 맞죠? 네. 하지만 이 친구는 절대 무엇할 일은 없어요 얘들아? 터질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포벽이 그 형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실 식물세포의 경우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있는 그림을 학교 프린트 내지는 어디에 있는 걸로 얘들아? 교과서에 있는 걸로 봐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근데 그러면 용혈 현상이 일어날 때는 뭐가 터지는 거예요? 적혈구가 터지는 거죠. 그 적혈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터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세포 파트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